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업이 끝났고 지금 6시 반에 수업이 끝나서 이제 6시 35분이고 저 시계는 망가진 시계예요. 아직 안 고쳐가지고 시간이 다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데 지금 애들이 약간 좀 정체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가서 교습소를 차리고 싶은데 차릴 곳은 저기밖에 없는데 저기는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들도 많고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를 하던 그런 곳이라 약간 사실은 가기도 싫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읽어보고 이 선생님은 해답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네? 뭐 이렇게 느꼈어요.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요. 해답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지각을 못하죠.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요. 이 선생님이 이제 그 교습소를 차려서 나가려는 이유는 애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정책이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모든 것이 다 정체기는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선생님이 그 교습소를 차려서 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게 벌써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별로 그곳에 대한 그곳이 나에게 막 길을 북돋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 기분이 안 좋은 곳이라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는데 그 상가밖에 없는데 그 상가가 본인에게 좋은 기분을 주는 게 아니라 나쁜 기분을 주는 상가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거기서 일을 했었고 거기에 있는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못하러 다시 그곳을 쑤시고 이제 들어가나요? 이게 장소가 이 사람에게 주는 기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는 장소에는요, 정말 가기도 싫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 정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벌써 기분이 가라앉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것은 우리의 기억과 관계가 된 곳이라니까요. 그런 데를 못하러 기어 들어가서 꼭 거기여야만 하는가? 꼭, 거기를 들어가면 또 예전에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쁜 관계인지 그냥 참을만한 관계인지 아니면 옛날에 별로 정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를 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잖아요. 거기 가서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그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거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다른 곳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느는 그런 정체기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다 정체하다가 또 점프하고 또 정체하다가 또 점프하고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아이들을 모으려는 이유는 뭐에 있나요? 그러니까 인컴에 있는 건가요? 수입에 있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제 탑 10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은 많고 돈은 더 못 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돈과 이제 인컴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애들의 명수는 중요하지 않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때는 제 탑 10 안에 있는 건데, 그거를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특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강.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뭐라 하냐면 애들 30명 놓고 가르치는 것과 교습소인데 50명 놓고 가르치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 물론 30명이다. 왜냐면 30명, 애들은 30명, 그리고 부모도
내가 상대하는 부모도 30명. 근데 50명이 되면 애들 50명에 상대해야 할 부모 50명. 더 스트레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나에게 익숙하고 오래 있었던 애들 30명을 데리고 특강을 이용하자. 특강을 이용하면 50명, 60명의 그런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교습소를 차려서 나가기보다는 이걸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집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뭐냐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 차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얘가 과연 여기서는 잘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토셀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등생들의, 그러니까는 고3 애들이 대학 가려고 이제 수능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초등생들의 수능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가 5개 단계인가 6개 단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이 주니어 그 이상도 한 단계가 있어. 어드밴스드인가 그게 있는데, 아무튼 7살에서 8살은 프리스타터, 그리고 똑똑한 또 프리스타터, 그리고 2, 3학년은 스타터, 뭐 3, 4학년은 베이직, 뭐 5, 6학년은 주니어, 그 다음에 6학년 중학교 1학년은 뭐 하이 주니어 정도만 중학교 2학년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레벨인데, 그거를 이제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책을 사다가. 특강이라는 건 뭐 별거 없고 풀리는 거죠. 듣고 이제 풀고 이제 중요한 익스프레션 줄쳐서 외우게 시키고, 예, 요렇게를 수업이 끝나고 한 30분 정도 더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꼭 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거를 풀므로써 이게 5회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회의 마지막으로 이게 몇 점이냐, 몇 점이 나왔냐, 5회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할 수 있잖아요. 가늠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토셀 배우는 애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베이직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꽤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의 목표가 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하이 주니어를 끝마치는 게 목표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더 해주는 거예요. 더 2, 30분 더 해주고 거기에 대한 특강을 받고 특강비를 받고, 뭐 특강비로는 뭐 한 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저는 그 교재비 빼고. 예, 이렇게 특강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중학생 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풀립니다. 모의고사를.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 풀리는 게 선생님 커리큘럼 안에 있다면 자이스토리 어법 어휘,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어휘하고 어법만 모아놓은 책인데 중학교 애들을 위한 시시콜콜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한, 문제에서 그 어법 어휘 문제만 추려가지고, 모의고사에 나온 어법 어휘 문제만 추려가지고 문제로 나온 건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풀리면 고등학교 1학년의 어법 어휘 이게 잡히고,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2학년 거 3학년 거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 거 어법 어휘 뭐 이런 거로도 특강을 때릴 수 있고, 아니면 모의고사로도 특강을 때릴 수가 있다.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만약에 선생님이 뭐든지 그 애들을 더 모으고 이런 이유는 이게 매출을 올리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의 인컴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인컴도 올리지 않았는데 애들이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예, 그래서 나가기 전에 한번 요렇게 해가지고 애들 정차기 때 한번 요런 걸 좀 이용해서, 특강을 이용해서 좀 매출을 좀 올리고, 이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데 지금 애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정책이 이어서 가장 가까운 상가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예전에도 본인이 일을 했었던 곳이고 별로 기억이 안 좋고, 그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약간 스트레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로 나가고 싶은
싶은데 또 안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드립니다. 예,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이상이에요.